트럼프는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한 달 넘게 할 수도 있다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큰 파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했는데 미 국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공격 개시에 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공개 석상은 공교롭게도 명예훈장 수여식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유공자 3명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Maybe I could ask your families to stand because they're beautiful families. I got to meet them and pleas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해 쉽게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whatever.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이란 내 하메네이 측근 그룹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자신은 지상군에 대한 울렁증이 없다면서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며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군사작전이 이라크전처럼 길어지지 않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와 수위를 달리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습니다.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He called the last 20 years of nation-building wars dumb.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의 성과를 포장하고 있지만 미 국내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CNN 뉴스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고 현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은 미군 시설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까지 드론으로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액화천연가스 LNG와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습 사이렌 속에 급히 대피하는 직원들 뒤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2일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인 라스타누라 공장에 접근하던 이란 드론 2대가 요격됐습니다. 드론 잔해가 떨어지면서 예방적 조치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사우디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중재국 역할에 앞장선 카타르도 드론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격 직후 라슬라판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 생산을 중단했다고 카타르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주요 수입국입니다. LNG 시설 가동 중단 여파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유럽은 50%, 아시아는 40%가량 치솟았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걸프국가 외무장관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까지 나서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카타르 공군은 이란에서 접근하던 수호이 24 전투기 2대를 격추하고 탄도미사일 5기와 드론 7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ailed, but this is a clear sign that the targeting is not only towards military infrastructure, it's targeting also civilian and commercial infrastructure. 이란의 이례적인 걸프 국가 공격에 대해 글로벌 충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But if it is sustained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en that feeds into our energy bills, it feeds into our petrol prices, it feeds into inflation, it feeds into all of these different parts of the economy.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며 브렌트유는 장중 13% 폭등하며 배럴당 $80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3% 급등하며 $71에 거래됐습니다. 중동 혼란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시설 추가 피격에 따라 $100를 넘을 경우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 전황이 악화하면서 이란뿐 아니라 인근 국가들의 공항이 폐쇄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공항과 같은 허브 공항이 마비되면서 귀국길에 오른 우리 국민의 발이 묶이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두바이 국제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무기한 전면 중단됐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란이 두바이 등 중동 주요 공항을 공격하면서 폐쇄되는 공항이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동 지역 허브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우리 국민도 귀국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두바이 공항이 폐쇄되면서 우리 국민 40명의 발이 묶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수송작전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항공편 취소 때문에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1:1 안전 확인 및 귀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송작전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일단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공항과 항공편 운항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막혔다, 어디가 뚫렸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이 점점 악화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요르단을 비롯해 사우디와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과 오만, 쿠웨이트 등 7개 나라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방문 예정자는 계획을 보류하고 체류 중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형 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양해각서도 5건 체결하고 인공지능 분야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치른 뒤 이 대통령 내외 이름이 붙여진 난초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싱가포르 측이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국화인 난초를 새로 배양해 외국 정상 같은 외빈에 선보이는 외교 행사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향기 높은 난초를 제 이름을 붙이게 됐으니 정말로 영광입니다. 이 대통령 곧바로 이어진 로렌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한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즉 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문을 도출해냈습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 공조의 지평을 넓히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또 다른 도전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With greater emphasis on supply chain resilience, digital trade, and the green transition. 두 정상은 소형 원자로 SMR 사업 모델 공동 개발 등 MOU 5건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율 로봇 같은 산업 혁신과 인공지능 실생활 적용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인공지능 분야 기업인들과 함께한 포럼에도 참석해 대규모 투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양국 인공지능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국빈 방문지이자 또 다른 아세안 주요 회원국인 필리핀에서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 등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 3법 처리에 반발하면서 오늘부터 또다시 장외투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방해로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회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최고위를 소집한 국민의힘.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언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다수당 등 뒤에 숨어 사법 파괴 법안 처리를 부추긴 거라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 헌법수호 책무를 지키라고 비난했습니다.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법 3법은 곧 체제 파괴 신호탄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장외투쟁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사법 파괴의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도보 투쟁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도부 차원의 국회 보이콧 지침은 없으나 투쟁 기간 상임위 등 일정 진행에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익과 직결된 핵심 상임위마저 정치 파업 도구로 전락시킨다며 더는 방해를 자시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를 남겼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는 9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던 대미투자특위 가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K 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전선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경북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고리로 일치된 입장을 가져와야 한다 고수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핑계 릴레이로 TK 통합법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맞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